네, 안녕하세요. 무형글로벌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고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살면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를 많이 궁금해 하셔서 몇 차례 제가 여기 현지인처럼 살면 얼마가 들고, 또 이제 한국 사람이 보통 살아가면 또 제가 얼마 정도의 돈이 드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영상들을 보시면서 그 정도면 한국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왜 후진국에서 그렇게 살 이유가 있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몇 차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답변들을 드리면서 또 제가 생각하면서도 이게 그냥 저도 저 자신에게도 사실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물가가 조금 싸다고 해서, 아니면 또 다른 뭐 비교를 안 한다고 해서 마음이 편하다고 해서 이게 여기에 살 이유가 되나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차 저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돈을 풍족하게 있어요, 돈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살 건가 이렇게 저 자신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저의 선택은 여기 베트남 다낭에, 한국보다는 베트남 다낭에 살겠다고 이렇게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서의 제가 살았던 삶이 크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에 사시면서 만족을 하시고 사실 수도 있지만요, 제가 한국에 살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여기의 조금 여유로운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이렇게 뒤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요. 저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 모든 이제 사회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은, 또는 이제 열심히 노력했을 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경제적인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곳은 한국이 더 기회의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와서 돈 버는 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한국보다는 쉬울 거라고 생각하고 베트남 와서 사업하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제가 여기서 겪은 바로는, 또는 이제 주위의 분들을 이제 본 바로는 한국보다 이렇게 성공할 확률은 조금 더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현지인하고 결혼한 한국인들은 성공할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봅니다. 이제 지금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현지인들과 여기 결혼해서 여기 사시는 분들은 사실은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도 여기에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확률도 없는데 왜 제가 베트남 다낭을 더 앞으로 사는데 선택을 하느냐면요, 오늘의 대답도 사실은 어떤 분들에게는 시원한 대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느낀 바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살면서요, 제가 한국에서 살 때보다 좋은 점, 내 마음의 상태나 이런 부분들이 더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요, 더 이상 쫓기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옛날에 있을 때는요, 휴일에 쉴 때도 항상 걱정을 했었어요. 또 이제 월요일날 일하러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걱정을 했었어요. 물론 내 직장이 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직장에 출근해서 편하게 있다가 오실 수도 있지만은, 지금 제가 일할 때는 제가 그렇지가 않았었어요. 제가 직장에 일을 하러 가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었고, 아마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그 직장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외에도 가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국에 살면서 너무 쫓기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쉴 때나 친구들을 만났을 때, 이럴 때, 또는 놀러 갔을 때 조금 이렇게 마음 정말 편안하게 푹 쉬다가 온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름 휴가나 이럴 때는 저는 이제 해외 여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다녔었습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해외여행을 더 못할 것 같다, 돈이 없어서 보다는. 그래서 시간이 나면 되도록이면 좀 해외로 많이 다니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해외여행 때도 돌아올 때가 되게 되면 마음이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왜냐면 일상생활이 이렇게 직장이란 게, 한국의 직장이란 게 그렇게 우리를 마음 편하게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직장에 다니면서 이렇게 먹고 살만한 크게 어렵지 않은 또는 크게 걱정거리가 없는 직장을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걱정을 떠안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 뭔가에 쫓기는 듯하고요. 그리고 노후 준비도 이렇게 여유로울 때 노후 준비를 하면 되는데 항상 노후 준비에 대한 생각들 때문에 무리한 보험을 넣고 이렇게 했던 생각이 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여기 베트남에 오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좀 스트레스로 다가왔던 부분들인데 지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나에게 마음을 더 편안하게 하고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초기에 내가 여기에 왔을 때는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은 부분이 뭐냐면 이 느린 이 친구들, 그 다음에 직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좀 직업 정신이 없는 듯한 그런 느낌 때문에 상당히 열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특히 이제 내가 먹으러 갔을 땐 괜찮아요. 식당 같은데 이제 또는 카페 같은데 가게 되면 내가 뭔가를 먹으러 갔을 때는 뭔가를 주문하게 되면 잘못 나오게 되면 나는 그냥 먹는 스타일입니다. 내 이거 주문 안 해서 딴 거 줘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그걸 먹고 마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손님을 데리고 가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대접을 하러 갔을 때 이 친구들이 내가 똑바로 주문을 했는데도 그 똑바로 주문한 게 안 나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식사를 주문을 했는데 숟가락이 안 나와요. 그러면 숟가락을 달라고 했는데 바로 갖다 주면 되는데 이거 한참 있거나 아니면 몇 번 주문해야 갖다 주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또 이런 스트레스가 받더라고요. 왜 일을 이렇게 똑바로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른 일을 할 때, 화장품 일을 할 때 인테리어를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과간이 아니었습니다. 인테리어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냐라고 해서 거기 이제 담당하는 사람이 와서 한 일주일 정도 걸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시작해보자. 금액은 얼마 정도 견적을 뽑고, 네, 그러면 언제 시작해서 어느 정도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베트남 애들이 조금 느리니까 조금 이렇게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사람들이 하면 하루나 이틀 만에 다 끝날 일인데 이 친구들은 일주일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의 시작이 일주일 후에 됐어요. 일주일 동안 이 친구들이 거의 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이 친구들이 왔습니다. 일주일 후에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일을 시작을 했어요. 또 우리가 9시에 문을 여는데 8시 반에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나와가지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날 8시 반부터 한 11시 조금 넘어가니까 이 친구들이 일하는 인부들이 점심을 먹으러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 베트남에 점심을 일찍 먹으니까 점심 먹으러 가서 낮잠을 한심 때리고 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오후가 됐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저녁이 됐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보게 되면 난 딴 데 일을 하러 갔나 라고 보는데 자국 공구를 그대로 다 놔두고 간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올 줄 알았는데 다음날 아침에도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왔어요. 그 다음날 와가지고 일을 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또 하다가 이 친구들이 우리가 일을 이렇게 견적을 뽑아줬는데 또 한쪽 면은 아예 가지고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게 시간이 한 2주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요 하루나 이틀 만에 다 했을 거예요. 그때 저희 생각은 뭐였냐면, 야, 이 친구들 왜 이렇게 일을 하지? 이거 빨리 일 처리하고 나면, 일 처리를 빨리 하고 잘하게 되면 또 내가 소개를 시켜주기도 하고 또 자기들도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이거 한국적인 마인드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 아마 일을 맡기게 되면 정말 깔끔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약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하는 만큼 딱 시간이 걸리고, 또 마감 처리가 잘 안 됐을 때는 이거 AS도 또 즉각 해주고, 이런 한국 사회에 살다가 여기 와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일이 있어서 일이 지연되는 게 아니라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냥 가서 커피 마시고 놀다가 안 왔던 것 같아요. 다음 날도 무슨 노는 약속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 안 왔던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에 엄청나게 실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기에 오래 살다 보니까 내가 한국에 살았던 삶을 이렇게 되짚어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뭔가를 일을 딱 하면은요, 진척이 빨리빨리 돼야 되고, 또 빨리 해서 빨리 딱 오픈해야 돼요. 왜 빨리 오픈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네, 빨리 돈을 벌어야 되니까. 우리 생각대로 빨리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이 빨리 번 돈으로 뭘 하죠, 우리가?
네, 맞습니다. 돈으로 또 좋은 뭔가를 삽니다. 집도 더 좋은 데로 옮기고요. 그 다음에 또 여유가 더 되면 여행도 다니고요. 여행 갔다 와서는 어떡합니까? 또 다음 여행을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떡합니까? 이거 돈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이제 열심히 삽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고 또 운이 좋아서 돈을 더 많이 벌면 자식들에게도 좀 물려주고,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 내 삶을 잘 살았다 라고 하고 이 눈을 감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까먹고 있는 것, 저도 마찬가지였죠. 저도 마찬가지로 까먹고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이죠. 그때 살아가는 인생. 그때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자꾸 이렇게 벼랑끝으로 몰아붙이고, 나를 자꾸 이제 뭔가를 더 잘하기 위해서 계속 남들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도태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밀어붙이고 이런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한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일들, 한국 사람들의 건축이나 한국 사람들의 이런 케이팝 문화도 우리는 철저하게 아이들이 준비를 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의 해외의 이런 뮤지션들과는 완전 다른 퀄리티를 이렇게 우리가 보고 우리가 즐거움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한국인인 게 사실은 해외에 나와 있으면 자랑스럽습니다. 그게 나의 삶에 만족감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런 국가가 주는 만족감은 사실은 조금 먼 일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죽을 때 나는 이런 국가의 초인류 국가에 살아서 정말 자랑스럽다라고 죽는 사람은 잘 없을 겁니다. 이게 집단이 작아져야만 만족도는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죽을 때 정말 만족하고 죽는 것은 뭐냐면, 우리 가족이, 내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 가족이 화목하고 경제적으로 좀 풍요롭게 해놓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만족감이 좀 더 커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 집단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만족도는 조금씩 떨어지게 되는 거죠. 국가의 만족도는 나에게 주는 삶에 미치는 영향들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단위의 만족도를 계속 찾는다고 하면, 내가 작은 단위의 만족도가 사실은 좀 잘 안 이루어져 있으면 자꾸 큰 단위의 만족도를 가지고 내가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느 좋은 대학을 나왔니? 내가 어느 좋은 과를 나오고 내가 어느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더 밀접하게 나에게 만족감을 주게 되겠죠. 그죠? 직업이 나라보다는 훨씬 더 큰 만족감을 주게 됩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경제력이, 돈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핍이 되게 되면은 정말 삶이 어렵게 되지만,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면 그런 돈이 내가 정말 궁핍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는데도 계속 더 많은 돈, 더 많은 이런 준비, 더 많은 미래에 대한 준비 때문에 그때를 너무 스트레스 받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딱 오면서 이제 내가 여유가 있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한국에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니면 다른 나라에 갈 수도 있고 또 여기에 더 오래 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느끼는 이 상태, 내가 남은 시간들은 내가 건강할 때 쫓기면서 일만을 위해서 살지는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 생각이 옳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 생각이 아마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전에 살아왔던 한국에서의 삶은 너무 쫓기면서 살았어요. 너무 걱정도 많이 하고,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충분히 내가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더 밀어붙이고, 더 이제 내가 더 열심히 살아서 더 뭔가를 이루어야지 했던 부분들이 큽니다. 그런 부분들은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젊었을 때는 내가 노력하면 진짜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살다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이게 운이 차지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내 노력과 다르게 나의 선택이나 내가 따라오는 운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내 남아있는 삶도 마찬가지고 너무 쫓기듯이는 살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게 이 나라 사람들의 게을러 터지게 보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게을러 터져 보이고 너무나 좀 좋게 말하면 여유 있고 좀 나쁘게 말하면 게으르게 생활하는 속에서 내가 느꼈던 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혼자의 그런 생각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여기를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뭐 비교나 아니면 물가가 싸서 이런 것보다는 제가 쫓기지 않는 삶, 조금 그것 때문에 제 마음의 평화나 행복감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제가 여기에 더 머무려고 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아마 몇몇 분들은 저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서 여기에 머무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여기 베트남에 사는 다른 분들의 의견이나 외국에 사시는 분들, 또 한국에 사시는 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항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